아랫눈꺼풀의 눈매 교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몽고주름을 줄여줘서 미간 사이도 적절하게 바꿀 수 있고 사시 느낌을 없애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뒤쪽 분홍살이 보여서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트임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이다 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치워지고 통하게 되다 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에서의 트임이라는 수술도 눈 구석 주름을 제거해서 앞쪽을 터주거나 눈초리 바깥쪽을 더 열어주거나 혹은 눈 밑을 더 열어주는 수술이죠. 크게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을 기준으로 눈 앞쪽은 앞트임 부위인데 앞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만 터주는 것을 위트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꼬리 쪽은 뒤트임, 아래쪽 눈꺼풀에 밑트임이 있습니다. 먼저 앞트임의 경우 절개선을 결막에 가깝게 위치시키고 눈 앞쪽 몽고주름의 피부와 근육을 박리해서 몽고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근육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부 부분을 재배치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봉합하게 됩니다. 위트임은 사실은 앞트임의 일종인데요. 몽고주름을 위쪽 부분만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앞쪽이 아닌 45도 정도의 위쪽을 올려서 열어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몽고주름은 살짝 줄여주긴 하지만 다 없애주지 않고 위쪽을 터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트임은 눈, 꼬리 부분의 위치나 각도, 길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뼈와의 거리, 눈의 세로 길이, 그리고 환자형의 얼굴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고 눈꼬리 안쪽 결막과 피부를 일부 절개해서 눈이 답답해 보이게 하는 근육을 일부 제거하고 피부를 재배치해주게 됩니다. 밑트임 수술은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이에요. 눈 안쪽에 있는 CPF라고 하는 근막에 아랫눈꺼풀의 안검판을 고정시켜주면 눈을 감을 때마다 당겨집니다. 사실 밑트임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랫눈꺼풀의 눈매 교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꼬리가 올라간 부위가 앞쪽인지 뒤쪽인지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서 적절한 정도, 적절한 위치에서 아랫눈꺼풀이 당겨져 내려가게 해드리는 수술입니다. 앞트임을 추천하는 케이스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몽고주름이 너무 강하게 당겨서 미간 사이가 넓어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앞쪽 흰자가 너무 가려져 있어서 사시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앞쪽 흰자를 조금 더 노출시켜주고 몽고주름을 줄여줘서 미간 사이도 적절하게 바꿀 수 있고 사시 느낌을 없애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트임을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간 사이가 좁으신 분이라면 몽고주름을 없애서 시원해지는 것보다 미간이 좁아져서 인상이 강해지는 단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또 앞트임은 눈 앞머리 모양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눈물샘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샘이 일반적인 경우처럼 앞쪽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간혹 눈물샘이 아래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앞트임을 다 해서 이 눈물샘을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면 눈이 너무 아래쪽으로 찢어진 느낌이 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앞트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윗트임 같은 경우는 미간이 좁아서 앞트임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위쪽이 너무 덮여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윗트임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즉 눈 앞쪽 경사가 심해서 앞쪽이 답답해 보이시는 눈, 그리고 눈이 삼각형 형태로 보이실 때에는 윗트임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쌍꺼풀 라인이 앞쪽이 너무 낮아서 덮여 보이시는 분이시라면 쌍꺼풀 교정을 통해서 윗트임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임부터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쌍꺼풀 라인부터 체크해 보시고 트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뒤트임은 눈이 굉장히 한물눈이면서 뒤쪽이 답답해 보이고 바깥쪽 결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눈꼬리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강아지 눈매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서 뒤트임을 추천드려요. 뒤쪽 흰자가 너무 적게 보여서 사시의 느낌이 보이시거나 뒤쪽 혹은
옆쪽 얼굴이 넓어서 비율상 눈이 너무 몰려 보이실 때는 뒤쪽 라인을 조금 열어주게 되면 측면 얼굴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이 비율에 맞아 보이시게 되겠죠? 하지만 뒤트임을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는 조금만 당겨도 바로 분홍색 점막과 골막이 보이시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뒤트임도 많이 될 수도 없고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뒤쪽 분홍살이 보여서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뒤트임에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는요, 돌출눈이신 경우예요. 돌출눈의 경우에는 원체 눈꼬리 자체가 안구보다 뒤쪽에 있어서 조금만 트게 되면 눈이 확 커지게 되고 너무 벌어지고 디귿자 눈꼬리 모양이 되기도 쉽습니다. 특히나 약간만 터져도 안구의 노출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드라이아이라고 하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돌출눈이 심하신 분에서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밑트임의 추천 케이스는 광대가 굉장히 위쪽에 있어서 웃을 때마다 눈이 감겨요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래 눈꺼풀이 올라가서 눈매가 사나워 보이시는 분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 눈꺼풀을 조금 더 내려서 아래 흰자위가 조금 더 보이게 해드리면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상을 원하셔도 고양이상을 원하셔도 가능하신데요. 뒤트임의 방향을 조절할지 말지에 따라서 강아지상도 고양이상도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밑트임을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이미 아래 눈꺼풀이 아래쪽보다 더 밑에 있거나 혹은 겨우겨우 닿아 있어서 약간만 더 내리면 삼배간이 되실 것 같은 경우예요. 삼배간은 그 자체로도 미용적으로 예쁘지 않지만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몽고주름을 꼭 없애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몽고주름은 속쌍꺼풀이나 작은 쌍꺼풀, 인라인 쌍꺼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있어야 이런 라인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인아웃 라인이나 세미 아웃 라인 혹은 아웃 라인이라고 하면 몽고주름이 없을 때만 가능한 쌍꺼풀 라인이기 때문에 몽고주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눈매에 따라서 몽고주름이 있던 없던 반드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임이라고 했을 때 밑트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육과 피부를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트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경우 과다한 트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흉터도 많이 생기고 흉살도 오래가고 부자연스럽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드려요. 트임은 적정량만 해야 되고 아쉬우면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붓지 않을 만큼, 다시는 안 건드려도 될 만큼 확 터주세요. 좋지 않은 생각이십니다. 오늘은 원하는 눈매를 만들어드리는 눈 트임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개개인마다 눈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디자인을 통해서 최대한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드는 것이 베스트 아닐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라이트 성형외과의 닥터 줄리쌤이었습니다. 안녕!